스마트폰을 쓰는 전 세계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의 앱 스토어인데요. 그런데 이 앱에서 결제되는 유료 콘텐츠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구글과 애플 이 두 회사의 수수료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곧 시행된다고 하는데 조양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인앱 결제라고 하죠. 좀 용어는 좀 생소한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용어 그대로 풀이하면 인앱,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스마트폰 앱으로 게임이나 웹툰, 책, 동영상 이런 다양한 유료 콘텐츠를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이 대금을 앱 마켓이 정한 방식으로만 이 앱 마켓의 서비스 시스템으로만 지불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인앱 결제라는 것입니다. 이 앱 마켓이라면 보통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용하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애플의 앱 스토어 등이 있죠. 이들 앱 마켓은 인앱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최대 30%라는 적지 않은 비율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제한 콘텐츠 대금 가운데 30% 정도는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따라 구글 또는 애플의 수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 구글과 애플이 세계 앱마켓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판로가 구글과 애플 둘밖에 없는 셈인데요. 이 두 회사가 이른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실상 길목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대기업도 역시 구글,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고 있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애플 앱마켓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인앱 결제 대금은 총 1,100억 달러, 약 127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30%인 300억 달러, 우리 돈 34조 원 이상이 양사의 수수료 수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 수수료 수익으로 구글이 약 5조 원, 애플이 1조 6천억 원가량을 해마다 벌어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 전 세계 시장을 이 두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 인앱 결제 강제 방제법이 좀 만들어졌는데 이게 세계 최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앱장터 사업자, 즉 구글 또는 애플은 앱 개발사한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고 앱 개발사가 다른 앱장터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인앱 결제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앱 개발사가 지금까지 겪었던 부당 대우, 예를 들면 앱장터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앱을 퇴출해버리거나 앱 등록 심사를 일부러 지연하는 일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한마디로 이 앱 개발사가 그동안 당해온 갑질이 다음 달부터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글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60% 이상으로 높아서 이 법에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이 국내 IT 업계는 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구글과 애플이 1년에 걷어들이는 인앱 결제 수수료가 7조 원에 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앱 결제 강제가 금지되면 그만큼의 돈이 앱 개발사의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구글과 애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겠죠. 예,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구글 입장에서는 당장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인데요. 네. 여기서부터는 구글과 애플 간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글은 다음 달부터 인앱 결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강제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여기에 제동을 걸어버린 것이죠.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직후 구글은 국내 법인인 구글 코리아를 통해 한국 법을 준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붙기는 했습니다. 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인데요. 어찌됐든 구글은 대응 방안을 고민해서 10월이 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제 구글이 과연 인앱 결제 정책을 수정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애플의 반응도 흥미로운데요. 이달 1일, 그러니까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내에서 법제화가 된 직후에 애플이 한 가지를 발표했는데 바로 잡지나 신문, 오디오, 비디오 등 일부 미디어 분야 앱에 인앱 결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IT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보다 앱마켓 정책이 더 폐쇄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애플은 게임뿐 아니라 모든 분야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애플이 인앱 결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전해진 것이죠. 네, 결국 이제 국내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좀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해외에서도 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미국의 에픽 게임즈라는 곳입니다. 이 에픽 게임즈의 CEO인 팀 스위니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된 당일 자신의 SNS로 나는 오늘부터 한국인이다 라는 글을 올려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법이 글로벌 IT 산업에 있어서도 일종의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픽 게임즈가 이렇게 그야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한 데에는 배경이 조금 있는데요. 에픽 게임즈는 현재 애플과 인앱 결제 정책을 두고 미국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픽 게임즈가 애플 앱스토어에 포트나이트 게임 앱을 등록했는데 인앱 결제 방식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애플이 포트나이트 앱을 퇴출하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에픽 게임즈도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인앱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가 좀 일어날 조짐이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한데요. 사실 구글과 애플과 구글이 가장 우려하는 바도 바로 인앱 결제 방지법의 확산 여부겠죠. 네, 그렇죠. 좀 전에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인앱 결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측면이 큽니다. 일본에서는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이 높죠. 그래서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데 일본에서도 인앱 결제를 비롯한 애플의 앱마켓 정책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높았고 따라서 이번 일본 공정위의 요구까지 이어진 겁니다. 무엇보다 자국, 즉 미국에서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 양사한테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아닐까 하는데요.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달 오픈앱 마켓 액트, 즉 앱마켓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데요.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또 구글, 애플 외 다른 앱마켓에서도 다운로드 허용 등 법안 내용이 사실상 국내 인앱 결제법과 동일합니다. 자국에서도 이렇게 서슬퍼런 규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구글과 애플 입장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겠죠.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른바 독점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 이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 빅테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IT 산업 역사에서 2021년은 아마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제 구글과 애플이 그동안 이제 많이 독점을 좀 해오는 건 사실인데 이런 세계적인 규제의 움직임에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관심사겠네요. 예, 조양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